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내 몸에 닿오는걸요. 처음엔 그냥 팔꿈치나 무릎이 스친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남자의 한 부분이었죠. 안녕하세요. 황혼사연 인생이란 게입니다. 고단했을 여러분께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이놈의 모성애가 문제일까요? 왜 자꾸 그 남자가 눈에 밟히는 걸까요? 저는 올해 56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산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지요. 처음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인 게 당연해졌습니다. 쓸쓸하다는 생각조차 익숙해져 그냥 그렇게 살아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자꾸 눈길이 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고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늘 축 처진 어깨, 그리고 허공에 흘러나오는 짧은 한숨. 그 뒷모습이 제 마음을 괜스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연민일 뿐이다 하고 제 마음을 다독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발걸음 소리와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놈의 모성애 때문일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분에게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분이 반대쪽에서 걸어오고 계셨지요. 목이 축 늘어진 티셔츠에 차려입는다고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뒤죽박죽인 옷차림. 바지 색깔하고 운동화는 또 왜 그렇게 안 어울리는지 솔직히 처음엔 좀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제 앞을 지나치다 잠깐 고개를 들더니 그러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딱 그게 다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인사가 생각났어요. 별것 아닌데도 마음이 묘하게 남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두 손에 봉지를 잔뜩 들고 단지 입구를 걸어가는데 아이고, 발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산 지가 오래다 보니 이런 거 그냥 혼자 참고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해져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같이 나눠 들던 건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옆에서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혼자 다 들고 오시려고요? 팔 빠지겠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분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집 앞인데요. 어머.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 손에서 봉지 하나를 그냥 툭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멍했는데 그분이 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핏줄이 붉어지고 손마디가 다 굵어져 있더라고요. 아, 이분도 혼자서 살림 다하고 버티느라 이렇게 손이 된 거구나 싶으니까 괜히 짠해졌습니다. 제가 머쓱해서 웃으면서 말했죠. 혼자 사니까요. 장 보러 나오면 한 번에 왕창 사다 놓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밥도 대충 떼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괜히 제 마음에 콱 박히더라고요. 저도 늘 그러거든요.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김치만 꺼내서 밥 비벼 먹고 끝내는 날도 많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그분이 봉지를 내려놓으면서 그러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 숙여 인사했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네요. 그분은 그냥 가볍게 웃고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남던지요. 별일도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가 또 서글퍼졌다가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갈비탕 집이 새로 생겼거든요. 오픈 이벤트라고 반갑시라길래 저도 냉큼 가봤죠. 혼자 사니 식당에서 혼자 앉아 먹는 건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1인분만 포장하려고 했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봉투에 1인분 포장이라고 딱 적혀 나오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회용 말고 여기 그릇에 담아주세요. 집에서 먹게요. 전화하고 왔습니다. 뒤돌아봤는데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죠. 저랑 똑같이 포장하러 오신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머쓱한 듯 인사하더라고요. 여기서 뵙네요. 저도 웃으면서 그러게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하고 답했죠. 둘 다 갈비탕을 한 손에 들고 나가는데 웃기면서도 좀 짠했어요. 같은 단지에 살면서 이렇게 각자 1인분씩 들고 가는 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이랑 와서 시켜 먹었을 텐데 혼자 들고 가려니 좀 쓸쓸하네요. 그 말이 괜히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죠. 저도 그래요. 한 그릇만 달라고 하면 괜히 민망해서 아예 포장만 해요. 둘이 서로 웃었는데 씁쓸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같은 처지라는 게 느껴지니까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갈비탕 뚜껑 열면서도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쓸쓸한데 또 괜히 든든하기도 하고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날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분이 신문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머리는 부스스한 게 꼭 까치집 같았는데 그게 또 은근 귀엽게 보였어요. 근데 순간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죠. 아침이라 그런지 바지가 앞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시선을 딴 데로 돌렸는데 속으로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구, 저 연세에도 건강은 하시네 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괜히 헛기침을 했어요. 그분은 전혀 눈치 못 챈 듯 태연하게 신문을 잡고 있었고요. 저는 민망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인사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분은 신문을 흔들면서 웃더라고요. 예, 습관이 돼서요. 잠이 잘 안 와서 늘 새벽에 일어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방금 본 장면이 떠올라서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참 별걸 다 보고 별 생각을 다 한다 싶으면서도 그게 또 묘하게 제 마음을 간지리더라고요. 아침에 그 민망한 일이 있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그분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산책길에서 또 마주쳤는데 이번엔 그냥 지나치기가 뭐해서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그분이 괜히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 고향은 전라도인데 어릴 적에 김치만 담가주셔도 밥을 몇 그릇씩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 먹는 김치는 그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김치 담근 게 아직 맛이 괜찮아요. 식사하러 오세요. 언제 한번. 말을 내뱉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분도 잠깐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보시더라고요. 한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얼버무렸죠.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잖아요. 정말 한번 오셔요. 그럼 초대해 주시니 가야겠네요. 그분이 그제야 선한 표정으로 웃음을 짓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순해 보이던지요. 그날은 별 얘기 안 하고 헤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그래, 한 번쯤은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 그 말을 해놓고 나서 며칠 동안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괜히 말만 꺼내놓고 후회하는 건 아닐까? 혼자 머리를 굴리다가도 또 막상 그분이 생각나면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저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김치랑 같이 밥 한 끼 드시러 오실래요? 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민폐가 안 된다면야 저야 감사하지요. 그날은 오랜만에 부엌에 불이 활활 켜졌습니다. 평소에는 라면이나 대충찌개 하나 끓여서 먹는 게 다였는데 그날만큼은 기분 좋게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어요. 김치전도 부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까지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선 보기 힘든 밥상이지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딸기 한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그냥 오길 모에서 사왔습니다. 좋아하시나요? 순간 마음이 찡했어요.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웃는 모습이 꼭 아이 같더라고요. 에구 뭐 이런 걸 다 오히려 빈손으로 오시는 게 더 좋다니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위에 딸기를 내려놓고 같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도 똑같은데 제 밥상도 늘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더 잘 차려주고 싶었나 봐요. 에이, 뭐 별것도 아닌데요. 그냥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분이 김치를 집어먹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맛이네요. 어릴 때 집에서 먹던 바로 그 맛. 사 먹는 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이런 김치가 그리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다 그립다 해주니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분이 딸기 상자를 열더니 빨갛게 잘 익은 걸 하나 골라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이거 달더라고요. 한 입 드셔보시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것 아닌데 딸기 하나 건네봤는데도 그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레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참 낯설고도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밥상을 같이 한 뒤로 우리 사이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산책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나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로 집으로 가며 밥도 같이 먹고 소소한 얘기도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서 그분을 불렀고 또 다른 날은 그분이 잡채를 해왔다며 저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 혼자 사는 집에서 잡채를 해왔다길래 깜짝 놀랐는데 맛을 보니 의외로 참 괜찮았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멋쩍게 웃으면서 예전에 아내가 해줄 때 옆에서 몇 번 본 게 있어서 흉내만 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짠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만큼 성의가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분은 점점 다정해졌습니다. 제가 장을 보고 오면 문 앞까지 나와서 들어주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면 약국에서 파스를 사와서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거 붙이고 주무세요. 괜히 혼자 버티지 마시고. 이런 말들이 참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지요. 어느 날은 같이 마트에 갔다가 무거운 걸 들고 오는 저를 보더니 아이고 혼자 그렇게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그냥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저한테는 그게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위로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어느새 혼자였던 시간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밥상을 몇 번 같이 하다 보니 그때는 하루라도 서로 안 보면 허전할 정도가 되었던 것 같네요. 그날도 그분이 제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는지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리니까 그분이 얼른 오더라고요.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팔을 살짝 붙들어 주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냥 손끝이 닿았을 뿐인데 오랜만에 사람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게 그렇게 낯설고도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서 웃으며 말했죠. 아휴, 별일 아니에요. 나이 드니까 허리가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분은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고, 아파도 그냥 참으시나 보네요. 저한테라도 좀 의지해요. 이제 그 말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맺히는 걸 들키기 싫어서 부랴부랴 고개를 숙였죠. 그분도 그걸 눈치챘는지 괜히 주제를 돌리듯 말하더군요. 혹시 약 좋아하십니까? 저는 피식 웃으면서 예전에는 곧 잘 마셨는데 요즘은 혼자선 잘 안 하죠. 했더니 그분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와선 제 앞에 툭 내려놓는 거예요. 같이 한잔하시죠. 말벗삼아 그날 밤은 유난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잔을 주고받으며 서로 살아온 얘기를 꺼내놓다 보니 그동안 혼자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술 기운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허리를 찡그리며 앓는 소리를 내니까 그분이 파스를 꺼내더니 이거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 등을 살짝 눌러주는데 차가운 파스가 닿는 순간 그 손길이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 있었는데 그분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며 제 허리춤을 살짝 받쳐주는데 순간 공기가 오묘하게 변했습니다. 밤이 깊어 문을 나서려던 그분이 현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장난스레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늙은 남자는 안전한데 저 말똥무나하며 자고 갈까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마음속에선 거절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서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깊은 새벽, 귓가에 들려오는 숨결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문득 눈을 떠 옆을 보니 그분이 곤히 자고 있었는데 나는 무심코 몸을 돌리며 잠결의 자세를 바꾸었죠.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온기 하나가 내 몸에 닿아오는 걸요. 처음엔 그냥 팔꿈치나 무릎이 스친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남자의 한 부분이었죠.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금세 달아오르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이불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고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이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몸을 살짝 더 뒤로 물렸는데 되레 더 선명하게 닿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이미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도 지금 같은 마음이라는 걸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내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는데 그 따뜻함 하나만으로도 오래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가만히 받아들였죠. 숨소리가 섞이고 손끝이 내 허리를 스칠 때마다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담비를 맞듯 내 마음은 차츰 촉촉하게 채워졌습니다. 창밖에선 새소리가 울리고 아침 세상은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았던 설레임, 그 뜨거움이 다시금 내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 후로 그분과 저는 각자의 집이랄 것 없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부부 비슷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같이 밥상을 차리고, 같이 시장에 나가고, 같이 저녁 산책을 나서는 그 일상이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던 세월 동안은 몰랐던 웃음과 따뜻함이 다시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매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남은 날들 동안 이분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